네, 포토샵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일단은, 캔버스를 설정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작업할 때, 어떤 크기로, 어떤 종이로 작업할지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포토샵 다 열려있죠? 포토샵 열린 상태에서, 컨트롤 N, 단축키 한번 눌러보세요. 그거는 파일에서, 뉴하고, 네, 같은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컨트롤 N. 그러면은 위에 이름을 적을 수 있고 네임. 네, 그리고 그 밑에 보시게 되면은 위드 넓이를 체크할 수 있는데 30이라고 되어 있네요. 저는 이거 나중에 다시 세팅하고 넓이와 헤이트 높이 높이를 설정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시게 되면은 단위가 나와 있어요. 단위. 네, 단위 보통 보면은 픽셀이 체크되어 있는데 픽셀은 멀티미디어 작업할 때 픽셀로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이거 선택을 잘못하면은 작업 환경이 굉장히 틀려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나는 픽셀로 작업할 건데 센치로 했다. 센치로 뭐 30cm야. 그래서 30 곱하기 30으로 출력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픽셀로 작업했어요. 픽셀로 30 곱하기 30으로 체크를 했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작은 사이즈가 열리겠죠. 그래서 이거 반드시 선택을 꼭 잘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 저도 학교 다닐 때 요거 설정을 잘못해가지고 출력이 엉망으로 나오고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굉장히 중요한데 픽셀은 멀티미디어용 뭐 있어요? 홈페이지, 그 다음에 동영상,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픽셀 있고, 그 다음에 인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치에 좀 약해요, 그죠? 인치는 거의 안 쓰죠? 그래서 인치 같은 경우는 뭐 의류, 옷 만들 때, 그래서 의상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인치 많이 쓰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진 하시는 분들, 사진 할 때도 우리가 뭐 센치보다는 인치를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센티미터하고 밀리미터, 요거를 가장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출력할 때, 인쇄 작업할 때는 센치와 미리, 요거 두 개 가지고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뭐 다 할 필요는 없고 픽셀 그리고 센티미터, 밀리미터 요거 두 개 종류는 꼭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게 되면은 리졸루션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얘는 해상도를 표시하게 돼요. 해상도 지금 72로 되어 있는데 72는 1대1 사이즈예요. 1대1 1대1이라고 하게 되면 뭐냐면요, 모니터에 있는, 일반 사이즈가 우리가 눈에 그냥 보이는 대로, 그대로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주로 홈페이지 제작할 때, 동영상 제작할 때, 우리 스크린을 보는 것들, 그런 것들은 대부분이 72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칼라 모드, 칼라 모드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많이 나와있죠. 비트맵, 그레이스케일, CMYK, 그 다음에 레칼라. 여기서 크게 중요한 거는 이제 그레이스케일, 흑백 이미지죠. 그 다음에 RGB, 그 다음에 CMYK, 요 세 종류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레이스케일은 흑백 이미지, 그 다음에 RGB는 우리 중학교 때 배웠나요? 빛의 삼원색. R은 레드, G는 그린, B는 블루. 그래서 RGB는 빛의 혼합으로 가법 혼합이라고도 하죠. 요거 컴퓨터 그래픽 운용 기능사 시험 볼 때 가끔 나와요. 또는 웹 디자인 기능사 시험 볼 때도 나오고. 그 다음에 CMYK. CMYK는 인쇄 작업할 때,
인쇄 작업할 때는 반드시 CMYK로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C는 사이안, 그 다음에 M은 마젠타, Y는 옐로우, K는 블랙. 그래서 다 앞에 세 개는 첫 자리를 썼는데 블랙은 맨 끝자리를 썼죠. 블루하고 그 다음에 블랙하고 B가 겹치기 때문에 첫 자와 끝자리를 썼고요. 그 다음에 렉 컬러는 우리나라에서 쓰진 않는 거고, 일단은 그레이 스케일과 그 다음에 RGB, CMYK 요 정도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옆에 8비트라고 되어 있죠. 1비트, 8비트, 16비트, 32비트 이렇게 했는데 1비트는 체크 안 되죠. 1비트는 흑백을 나타내는 거고 8비트, 그 다음에 16비트, 32비트 비트 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때요? 용량도 굉장히 커지겠죠. 화질도 굉장히 커지고, 그리고 컴퓨터 사양도 좋아야 돼요. 아주 작업하려면은. 여러분들 디카 같은 거, 디카 촬영하시는 분은 계신지 모르겠는데 사진 촬영해가지고 촬영을 해서 내가 포토샵에서 불러오려고 해요. 근데 사진이 못 불러오는 경우 있어요. 사진이 못 불러오는데 옛날 카메라는 다 불러와요. 근데 요즘 나온 최신의 카메라 같은 경우는 8비트 지원이 안 되는 게 있어요. 16비트부터 지원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16비트로 놓고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사진을 8비트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런 것도 나중에 체크 한번 해드리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컨텐츠, 백그라운드 컬러를 설정해 주는 건데 트랜스퍼런트는 투명, 투명한 걸 갖다가 트랜스퍼런트라고 해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백그라운드에 설정된 컬러, 그 다음에 화이트는 흰색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뭐 이것저것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작업할 때마다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RGB일 때 그리고 CMYK일 때 어떤 때 사용하는지 체크하시면 되는데, 포토샵은 기본적으로 RGB로 열어요. RGB로 열어서 작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인쇄할 건가 웹용으로 쓸 건가 선택에 따라서 나중에 CMYK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추가 옵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드밴스드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도 뭐 여러가지 컬러들이 나와 있어요. 어떤 컬러들로 내가 설정을 해줄 거냐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더 고급 컬러 설정할 때 컬러를 갖다가 설정을 하게 돼요. 여기서 크게 설정할 거는 없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동영상 촬영하신 분 계세요? 계시네요. 동영상 촬영하신 분들은 아마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뭐 그렇게 크게 구애받지는 않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뭐 HD TV라든가 또 HD TV 중에서도 NTSC, 그 다음에 SD TV 중에서 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비디오 형식에는, 저는 비디오는 잘 몰라요. 동영상은 전공이 아니라 잘 모르는데 NTSC 펄 방식 아마 요게 가장 많이 쓰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NTSC를 갖다가 사용을 하셔야 돼요. 펄 방식을 사용했을 때 호환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펄 방식 같은 경우는요, 요거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펄 방식은요, 산악지대, 그러니까 산들이 많은 지형, 그런 지형에 좋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전파가 날아가다가 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반사돼 갖고 또 이렇게 가고 들어가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전파가 길게 못 가더라도 짧게 이제 송수순이 되면서 그런 지형에 좀 유리하다고 해요. 제가 아는 지식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작잖아요, 그죠? 땅덩어리가 작은데 산도 많아, 그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펄 방식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NTSC 방식을 쓰고 있어요. NTSC 방식 같은 거 지금 어떻게 쓰냐면은, 미국 같은 나라, 미국은 어때요?
미국은 잘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일단 땅덩어리가 되게 커요. 그죠? 크기 때문에 그리고 또 황야가 되게 많아요. 그죠? 황야 벌판이 진짜 끝도 안 보이겠잖아요. 그죠? 예, 드라마 같은 거,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래서 NTSC 같은 경우는 진짜 전파속도가 엄청 길게 간대요. 예, 쭉 가가지고, 예, 끝까지 도달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만큼의 갈만한 데가 없어요. 가면 막혀있기 때문에. 예, 가면 쌌는데, 막혀있어. 또, 얘는 꺾지를 못하는가 봐요. 반사가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뭐를 세워놔요? 기지국. 그 다음에 안테나. 예. 받아가지고 다시 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방에 가면은 이제 여기는 이제 서울이니까 뭐 크게 상관 하나로 이제 관리를 하지만 서울에서 전파를 쏘면은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각 도에 또 기지국이 또 있죠. 방송국이 또 있죠. 예. 그래서 그쪽에다 싸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핸드폰 같은 거 보면은 기지국이 몇 개냐. 예. 그 기지국 수를 갖다가 광고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펄 방식이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기지국을 세워야 되는 수밖에 없는, 예, 그 돈을 이중으로 쓰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그 좀 정치적으로도 말도 많았었어요. 예, 그거를 쓰냐 마냐라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북한이 예, 펄 방식을 쓰고 있어요. 또 유럽이 펄 방식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산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 나라도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펄 방식이 유리해요. 하지만 예, 북한이 펄 방식을 먼저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방송이 예, 주고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예, 반대편이 예, 미국 속 또 우리나라가 또 미국 영향을 또 많이 받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NTSC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설명하기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예, 책에서 보네요. 설명을 드리는 건데. 뭐 근데 요즘은 예, 뭐 동영상 체계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구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참고할 동영상 촬영할 일 있으면은 예, NTSC이나 펄방식이나 동영상에서 체크하는 게 있을 거예요. 예, 그거 잘 체크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예, 포토샵 기본 설정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하나하나 제가 할 때마다 설명을 따로 드릴 거니까요. 그러면요, 사이즈 한번 열어볼까요? 픽셀 단위로 작업해 볼게요. 픽셀 선택하시고 넓이는 600에 높이도 600인 네, 캔버스를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서 해상도는 체크 안 해줘도 상관없어요. 해상도는 70이냐 300이냐 똑같아요. 픽셀 수는 고정이에요. 그리고 RGB 컬러 체크된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8비트로 체크해주세요. 16비트 너무 컴퓨터 용량 커지니까 예, 8비트로 체크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화이트 흰색으로 체크해주시고 OK 누르게 되면은 내가 작업할 수 있는 예, 캔버스가 생성이 될 거예요.